식간 대 식간입니다. 식간 대 식간. 예, 이제 주제가 식간. 이제 식간을 먼저 보는 거죠. 이 관계성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목적을 두는 거는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가지는가에 대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제가 우리 수업 내용 앞서서 제가 올려드리는데 거기 보면 갑목이 이렇게 갑을 본다거나 을을 본다거나 병을 본다거나 이제 이런 관계겠죠, 그죠? 이라면 이 갑의 관계가 갑이라는 이 존재가 이거를 이제 주제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를 일간으로 봐도 되고 팔자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해당하는 육친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 관계에 기준해서 하나의 글자가 왔을 때 하나의 글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의 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의 공부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제 천간이라는 것은 대략 식간이라는 이 천간이라는 것은 대략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어떤 현상이나 일의 주체가 되죠, 그죠? 현상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자를 분석하거나 뭐 일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내지는 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거는 다 이 관계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지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지는 그 일의 그 성패, 우리가 쉽게 하면 성패라고 하는데 흔하게 성패를 결정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일이 일어나는 현상적 성패는 천간에서 나타나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일이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를 결정짓는 것은 요 작용이고, 그거를 지지는 뭘 해주느냐, 뭐 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죠? 받쳐서 그 작용이 딱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딱 설정을 해주는 이런 작용은 지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책임을 받는 거지. 현상의 책임을 받는데 전반적인 일이 일어나는 상태는 전부 다 이 천간이 다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어떤 게서 변화가 생기겠다,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인 갑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비견이라 하는 관계로 볼 수 있죠, 그죠? 비견이다 하면 이 여기서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비견의 이거 육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비견이다 이런 관계로 하게 되면 육친적 해석은 어떤 것으로 보통 하느냐 하면 뭐 탈재, 그죠? 재물이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런 의지나 뜻이 굳건해지는 거죠, 그죠? 자기의 욕심, 자기가 뭔가 하려는 의지 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라는 것이 토를 극을하기 때문에 또 이 토라는 이 재성이 탈재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위축되거나 수축되는 현상이 생기고, 금의 작용을 대략 간목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업신여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관을 무력화시키는 이거 극을 하는 상태가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그죠? 이 금의 작용은 나 입장에서는 그 제어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죠? 수라는 것은 더 많은 소모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그러니까 상생상극의 단계는 비슷하기는 비슷하지만 대략 이 정도로서 해석의 그 단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육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행도에서는 어떤 작용이 중심이 되어 버리냐면,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글자를 보고서 들어오면 바로 요 두 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오행적, 그러니까 나머지 오행이죠. 그 나머지 사행인데 다 오행이라 하면 그 오행이 이 똑같은 갑이라는 걸 보는 순간에 막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 현상이 어떤 특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답을 내는 거죠, 그죠? 이 통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 식간들 간에 이 식간대 시간을 정리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조립할 수 있는 레고 부속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속을 드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거를 조립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까지 조립까지 완전히 내가 해줄 수 있는 단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응용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제가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설명이, 그죠? 아주 단초적인
아주 그냥 이 협소한 의미로만 가지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자꾸 설명을 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팔자에 계속 응용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요 수업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일단은 소스를 드리는 거죠, 그죠? 예,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목일간을 해봅시다. 갑과 을에 대한 거, 갑과 을에 대한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성정에서는 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죠? 곱게 위로 올라가는 성향입니다. 그 갑의 성향은 수를 특히 이제 이 개수도 되고 임수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수인데 그 중에도 이제 주로 그 개수라는 임수를 개수화 돌려서 개수의 작용을 끄집고 위로 올라가려는 성향을 가지는 게 이 갑이죠. 사행에서는 우리가 이제 갑이 형성되는 원리는 이 수가 결국은 화로 향하는 이 작용을 통해서 갑이라는 모양을 우리가 관찰합니다. 그래서 갑이 잘났다, 그리고 갑이 제대로 되었다 이런 거 볼 때는 수가 화로 잘 가고 있느냐 이 상태로 가지고서 갑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뭐 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수화가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갑의 그 상태의 불량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갑이 문제가 되었다, 갑이 어떻다 이런 거는 바로 이 수화가 결국 균형을 얼마나 잃었느냐 이 관계를 보고 관찰해 주는 거죠, 그죠? 그거는 앞서서 제가 이제 오행의 성정의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다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이 이렇게 갑을 봤다라고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갑이라는 것에서 갑을 봤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갑이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내하고 똑같은 갑이 온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걸 일간이라고 봐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해당하는 육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갑을 예를 식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식신이라 봐도 해석은 동일합니다. 관이라고 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갑이라는 걸 있다라면 이제 그 육신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갑을 봤다 이러면 갑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갑의 그 변화는 어떤 것에 중심을 봐줘야 되느냐 하면 수의 나눔이지, 그죠? 나눔. 요렇게 됩니다. 갑은,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갑과 갑의 관계에서는 누가 수를 더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일간이 갑이다는데 내가 팔자에 수가 많았어요. 수가 많은 거죠. 내 팔자에 수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온 갑은 수가 부족하다면 상대적으로 이쪽의 수가 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갑이 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만약에 수가 부족하면 수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수의 나눔이 생깁니다. 갑과 갑이 보면. 그러면 이제 갑목은 그 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대적 관계가 됩니다. 상대적 관계에서 갑이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이 입장에서는 이 진토를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갑일간은 이 갑을 보면서는 수의 분배를 갖다 나눔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운에서 온 이 갑목이 그 수를 가져가겠죠, 그죠? 가져간단 말이지. 가져가고 그러면 나는 뭐에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가 이동했으니까 수가 갑으로 바뀐 거예요. 비견의 요 갑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바뀌었어. 그럼 나는 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인성이 바뀌었잖아요. 인성이 수가 이쪽으로 이 갑이 옴으로써 수의 이동이 되고 인성이 바뀌었지, 그죠? 그러면 그 비견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갑이라는 것은 갑의 그 작용력으로 수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럼 내 인성이니까 내가 공부나 혹은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공부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위치나 자리겠지, 그죠? 인성이니까 위치, 자리, 그 다음에 내가 가지는 어떤 권력,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인성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변형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나누어진 것이. 이 나누어졌다라는 말은
그 나누어진 상태,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소멸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쪼개진 거죠, 그죠? 모양을 여러 가지를 나눈다라는 개념이니까 두 개를 나눈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따로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수를 쪼개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요 값을 볼 때 가장 가지는 큰 특성이 됩니다. 그게 왜 이제 요게 기준이 되느냐면 항상 식간 대 식간을 관찰할 때는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지금 값과 을 두 개를 하니까 값목은 전반적으로 수의 이작용에서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얘가 수를 당겨서 값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수의 변화나 변동을 잘 관찰해 줘야 되고, 을은 뭐의 변화냐면 대략 이 화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병이 될 텐데 전반적으로 이 화의 관계성이 다른 글자가 오면서 변화하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죠. 물론 이제 을목도 수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간목도 이 화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두 개는 음과 양의 목들은 수와 화를 담당하니까 각각 값은 여기에서 수가 변화되는 걸 봐주는 게 좀 더 기준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은 화의 변화를 보는 게 좀 기준점이 되고, 그런 식으로 크게 그거를 관찰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생각을 잘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자연에서는 이렇게 관찰할 때는 이렇게 되죠.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이러면 옆에 여기에 목이 하나 더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하나 더 생겼다고 가정하면 식목을 한 거죠, 그죠?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하나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하면 옆으로 안 퍼집니다. 이렇게 잘 확산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려 하죠.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려 합니다. 위쪽으로. 목이라는 거는 그 직해서 바로 곧게 해서 위로 가려는 이 성정이 있기 때문에 갑의 상태가 하나 더 들어오면 그 위로 뻗으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목이라는 것은 그 경쟁의 상태가 내가 어떻게든 주동하고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주동의 그 책임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의식, 그죠? 가보면 경쟁의식, 또 내가 어떻게든지 주도적 상태로 이루려고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갑의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이 오면서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찰해 줘야 되는 거는 수뿐만 아니라 뭘 보느냐, 이 금의 모양, 그 다음에 토의 모양도 보여야 됩니다. 갑이 하나가 더 왔을 때 얘들도 바뀌거든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금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금의 모양은 갑이 하나가 더 나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갑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내 목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금에서부터 출발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목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하나 더 나왔다면 이 금이라는 것이, 목이라는 것들이 계속 형성이 되게 되면 그 금이 어떻게 되느냐면 쪼개어지거든요. 쪼개어진다 이래 되고, 목이 생기게 되면 금들이 대략 나누어진다라고 보거든요. 나누어진다. 쪼개어진다,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목은 금의 작용에서는 금을 여러 개 하기가 어려워요. 목들은 금이라는 관계에서 금을 갖다가 여러 개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금을 씨앗이라고 가정하면 목이라는 것은 그 씨앗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씨앗이 여러 개 중에서 내가 갑목을 다 이 금을 쓰고 이 금을 쓰고 이 금을 써가지고 내가 거기를 통해 가지고 목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목들은 절대 그게 불가능하지, 그죠? 을목은 그게 가능해요. 을목은 내가 가지에 꽃을 많이 달면 금도 많이 달 수 있어요. 근데 갑목은 절대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갑목은 내가 하나에 관해서 내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갑이 하나가 더 생긴다 하면 갑목은 그 금의 작용을 갑이 와가지고 이거를 분산시키거나 쪼개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의 모양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 이 흐트러 놓는단 말이지, 그죠? 금의 모양이 찌그러진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목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금은 원래 쪼개지는 거거든요. 나누어지고 쪼개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해 줄 때는 갑을 보고서 왔으면 이렇게 왔으면 관이 바뀌었겠네 라고 하는 거지, 그죠? 여기는 숨어가 있는, 그게 숨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비견이 왔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서 내면은 뭐냐, 뭐 목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관의 작용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는 왜 그러냐 또 생각해 보면 수라는 것이 변해야 갑이 되겠죠. 수가 변해야 갑이 되거든요, 그죠? 수가 변해야 수가 뭘로, 수가 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과정인데 그 갑이라는 것이 또 갑이 생겼으니까 이 수의 모양은 더 나누어진 거지. 수가 나누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면 금의 모양이 변화해야 수가 바뀌겠지. 그러고 금의 모양이 변해야 목이 더 생겼겠지. 그럼 이 목은 하나가 더 생긴 이 목은 금의 모양이 바뀌어서 원래 있던 금의 모양이 변화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이제 그런 현상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비견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변화가 안에 숨어 있더라. 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톤은 낮아지겠죠, 그죠? 이 낮아진다라는 개념은 내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톤은 아래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딛고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이 현상으로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으니까 당연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은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죠? 나누어 준다. 영역을 공통된 영역을 차지하겠죠, 그죠? 토라는 것은. 근데 이제 토들이 이 목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그 안에 있던 수들이 이제 목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토들이 이제 수를 머금고 있잖아요, 겨울에. 여러분 목이 하나 갑목이 생기면 수들이 목을 따라서 막 움직이면 거기에서 토의 그 안에 있던 수들이 이 목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수들이 이제 비워져 나가는 거예요. 토에서 비워져 나가면서 목들이 올라가니까 토들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죠, 그죠? 이래 서서히 화가 생기니까 이제 토들이 이렇게 부피를 키워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갑이라는 것이 갑의 상태가 생기면서 표면적으로는 수가 빠져나가는 현상으로서 내보다는 낮게 낮아지는, 나보다는 목보다는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지만 이때부터 기운은 토의 기운은 점차 안으로 내면으로 수가 빠져나가면서 이게 부풀어 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변화를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재다, 그러니까 돈이다 이렇게 해보면 이 돈의 모양이 갑이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써 내가 이 토의 그 상태를 더 부풀려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더 이렇게 키워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토의 영역, 요 토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관계성으로서 공통되게 써야 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토를 갖다가 비견이라는 갑목의 그 영역으로 내어주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이 돈 빌리러 오면, 남이 내한테 돈 빌리러 오면 내가 돈을 안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기도 하겠지, 그죠? 이제 그런 식의 그 토의 변화도 관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화는 당연히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갑목이 요걸 딛고서 이 방향성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경쟁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대략 그 갑이 갑을 보게 되면 마음이 훨씬 더 이제 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화의 작용을 쫓아가야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갑이 갑을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